30대부터 비참해진 이유는 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20대 때 해봐야 될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20대부터 직업군인, 부자, 여행 인솔자, 미국 부동산 회사 대표, 강의 플랫폼 회사 대표, 마케팅 회사 대표 등 다양한 사업들과 회사들을 다녀보면서 20대 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대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여행 다녀보는 경험이에요. 그냥 여행 아니고 혼자 가는 거예요? 네, 반드시 혼자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사람들이 보통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여행 갈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포인트는 해갈을 해야 돼요. 해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못 해봤는데, 이거 해봐야 되는데, 이 갈증, 결핍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회를 없애는 작업을 20대 때 미리 해야 30대부터 집중할 것들에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여행은 사실 결핍과 버킷리스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래서 내가 진짜 여행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를 한번 저는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SNS 보면 일반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행 많이 다니고 명품 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좋아해요. 제가 말하는 여행이라는 거는 그런 경험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혼자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혼자. 포인트가 왜 혼자냐면, 그러니까 여행을 여자친구랑 가요. 그러면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행이 좋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일상을 떠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외여행을 혼자 다녀보면 나는 여행을 좋아하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결핍이 있었던 게 해외여행 나가보고 싶다라는 게 되게 결핍이었었고, 전역해서 첫 번째로 했던 직업이 유럽여행 인솔자였어요. 그래서 유럽여행을 제가 9개월 동안 다녔거든요, 인솔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주일, 2주 이런 식으로 혼자 유럽여행을 마음껏,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생활을 되게 꿈꿔서 한 거잖아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관광지랑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재미없고, 미술관, 막 르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도 딱히 재미없고, 저랑은 별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식도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 맨날 장난삼아 진담으로 얘기하는 게, 파리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내장탕이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도 있어요? 네, 파리의 내장탕 제일 맛있었고, 오스트리아에서 제육볶음. 유럽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하면서 나 계속 여행 다녀야 되는데 내가 젊음을 허비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 자체를 만약에 제가 여행 인솔자를 안 해봤으면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명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깊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20대 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취향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대 때 내가 만약에 명확하게 진짜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아서 살게 돼요. 본인만의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 막 명품을 사서 나는 명품도 못 사, 살 능력이 안 돼서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 슈퍼카 타는데 슈퍼카도 못 타, 불쌍한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남들이 추구하는 삶을 못하면 불행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20대 때 깨우쳤기 때문에 30대에 훨씬 더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행복에 집중하고. 반대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안 좋아한다. 네. 그러면 사실 안 가봐도 되죠.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한다라는 것도 여행을 안 가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여행을 안 가봤는데 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라는 건 어디선가 주입받은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도 여행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20대 때까지는 돈을 너무 많이 벌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 내가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징적인 게 여행이죠.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 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 일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또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과 이 돈을 벌고 직업으로서의 삼는 커리어의 일과 구분을 하는 작업을 20대 때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여행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여행 가이드나 여행 인솔자를 한번 일해봐야죠. 사실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쪽은 기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에는 항상 사람이 구인난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의지력을 보여주고, 빨리 배우겠다, 내가 돈 안 받고 배울 수도 있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데 경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네, 그 작은 데라도 들어가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내가 혼자 그냥 생각으로 하는 망상보다는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을 풍덩 담가봐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가 그 산업에서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단의 일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는 거. 이걸 20대 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대 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해서 남들 말 듣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아니면 어떤 그냥 일을 시작했어. 그러면 평생 후회로 남아요. 아, 내가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냥 하면서 지금 일에도 집중을 못 해요. 하긴 뭐 일뿐만이 아니어도 이성관계도 고백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니까 사실 근데 20대 때가 리스크가 없고 젊음 자체가 자본이거든요. 자산이고 젊기 때문에 써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만 할 수 있어요. 30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저 열정페이로 하겠습니다 해도 안 시켜줘요. 대표님 의견이신가요? 아니 근데 대부분 그래요. 부담스러워. 30대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인생 스테이지에서 너무 중요하고 돈이 조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명확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기가 어렵고 뽑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좀 가벼워요. 서로 관계가 20대 연애와 30대 연애가 다르듯이. 그래서 20대 때 반드시 좋아하는 일에서 직업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보는 경험을 좀 깊게 담궈서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대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봤거든요.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도전들도 다 해봤고, 근데 직업군인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20대 때 전역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웨이크보드, 스노보드 강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딥하게 해봤었고, 그 다음 테니스도 5년 정도 치면서 국내에서 가장 레슨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비싼 돈과 그걸 내면서 지방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 후에는 뭐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도 듣고 1,000만 원 내고 사업 멘토님을 만나기도 하고, 진짜 해보신 걸 다 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20대 때 이걸 꼭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책을 내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후배들, 군인 후배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 찾아와서 제가 조언도 많이 줘요.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물어보는데 참 웃긴 게 정말 여러 명의 후배들 만났는데 목표가 거의 다 똑같아요. 뭐예요? 다 천억 부자야. 100억 단위가 1,000억이에요? 뭐 100억, 1000억 부자예요. 다 돈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는 일들도 다 비슷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직업으로 삼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해봤던 스펙트럼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의사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이 친구들은 경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 익숙한 분야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돈 벌면 될 줄 알고, 죄다 요즘에 유튜브 세상에서 성공파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죄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30대 되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천억 부자가 되고 싶어?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 목표에 대한 이유가 너무 안 탄탄해요.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으면 어차피 그 목표가 바뀌거든요. 내가 이런 직업은 나한테 맞고 이런 직업은 나한테 안 맞고, 이런 것들을 20대 때 빨리 경험을 해야 30대 때부터는 그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운과 기회가 20대 때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커리어에 대한 기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되신 분들 보면 20대 때 내가 해왔던 그 커리어로 평생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20대의 시기, 그 타이밍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20대 때 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섣불리 날리면 안 된다. 그때 최대한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요즘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 요즘에 강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핫하죠. 쉽고 편하고 빠르게 딸깍만 하면은 월에 3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20대 때 빨리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지만 권하는 이유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20대 때 명확하게 직접 경험해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지금 현실에서 시간의 복리를 쌓아가야 되는 순간에 자꾸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30대 때부터는 진짜 내가 한 분야를 물주를 정해서 시간의 복리를 쌓아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대는 이것저것 해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유혹을 하면 그때 좀 한번 뭐 큰 돈 내고도 한번 결제도 해보고, 머리에 와닿을 때까지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없구나, 시간이 쌓여야 되는구나, 뭐든지 이거를 마음속 깊이 그냥 간접 경험으로 그렇겠지가 아니라 느껴야 돼. 확. 지금 강의 플랫폼들이 막 매출이 몇백억씩 나고 영업이익이 막 몇백억씩 나는 그런 시장인데, 너무 안타까운 게 주 타겟이 시니어들이에요. 어르신들은 뭐 퇴직금도 있고 한데 돈 벌고 싶으니까 이런 게 있어,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가능한가 하고 결제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다 대부분은 다 거의 사기예요. 근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그렇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경험을 충분히 못 해봤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매도 빨리 맞는
하는 게 낫다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표님은 20대 때 이런 유혹에 현혹됐던 경험 있나요? 너무 많아요. 저 20대 때 돈 미친 듯이 썼거든요. 제가 강의료만 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억은 썼을 거예요. 진심. 근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1억 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강의나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봤을 때 그만큼 또 대단한 건 아니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그 강의를 홍보하는 광고에서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 강의의 내용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들어봐야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 광고 자체는 애초에 과장이 들어가 있다. 허위 과장 광고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지. 강의 내용은 들어보면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처럼 쉽고 편하고 빠르게는 불가능해요. 강의 내용은 좋은데 이 강의 내용을 듣고 한 5년, 10년 고생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까 말까. 이게 팩트. 그 5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를 5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구라를 치는 거지, 광고에서는. 근데 그렇진 않다. 그런 건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도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진입장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하는 만큼 남들 다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늦바람 나가지고 이거를 내 책임질 가족도 있고 중요하게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되는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턴하면 정말 피해가 크거든요. 그때는 이제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자산도 더 쌓였을 거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대 때 잃을 것도 많이 없고 잃어봤자 뭐 몇백만 원이고 매를 먼저 맞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진짜 10년 동안 20대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돈과 시간을 많이 날리면서 깨달은 원칙들인데 오늘 진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진짜 꼭 20대이신 분들이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운이 좋아서 이 세 가지를 안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되게 몇 개의 의사결정 중에 작은 거를 해봐놓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편협적인 사고를 갖게 될 거예요.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내가 맞는 걸로 했는데 한 번에 잘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협적인 사고고 그 편협적인 사고 때문에 또 꼬꾸라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불행한 삶이 오거나. 만약에 근데 이거를 해보지 않고 운이 또 나빠서 실패를 했네? 그러면 이제 더 우울하죠. 이 어차피 실패할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20대 때 왜 시도를 안 했을까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잘 돼도 편협적이게 되고 안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20대에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은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혹은 지금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